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170페이지. 네, 이제 첫 번째 법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맛보기 봐야죠.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리 줄여갖고 국토법이라고 하고요. 국토법에서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랬고요. 자, 그럼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법이다. 국토의 선계획, 후이용,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고요. 일단 우리 국토법에서 이 국토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토지의 계획도를 수립하고요. 그래서 이 계획 파트, 이 선계획 파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계획들 용어하고 같이 묶어갖고 무는데요. 자, 그 17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171페이지, 그 맨 위에 그 국토법의 제정 목적, 그 제정 목적은 뭐 읽어보면 좋은 말이고요. 그 밑에 용어 정의. 자, 이 용어에서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올해도 한 문제, 작년에도 한 문제, 재작년에 두 문제. 그래서 이 국토법에서 사용하는 말을 요렇게 씁니다. 국토법 자체에서 용어를 정해 주는데요. 이게 시험에서도 그냥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용어가 그대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다시 170페이지에 그 국토법 총칙 해갖고 한눈에 보기, 그래서 선계획, 후계발 이렇게 싹 보기 좋게 그려놨죠. 자, 그거 갖고 또 같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풀어갖고 의의를 써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생소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법은. 그래서 예습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해도 와닿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됐든 광역계획권이 됐든 광역자부터요. 이 광역은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 한마디로 넓은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2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는 광역자를 붙입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줄여갖고 특광시군. 저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합니다. 이 계획권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 그럼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옆에 인천광역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그럼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는 거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광역자 붙이면은 항상 2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역이라는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광역이라는 말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 서울에서 저 분당 가는 성남시 분당, 제 분당사라 하고요. 서울에서 분당까지 2개 관할구역 다니는 버스 뭐라고 그래요? 광역버스라고 그러죠. 광역버스. 광역버스는 색깔이 무슨 색? 맨날 그냥 차 갖고 다니는 거예요. 광역버스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런 건 뭐 시험에 안 물어봐요. 또 전철도 분당선 같은 거 서울에서 성남 갔다가 수원 갔다가 뭐 인천까지 요새는 그냥 다 연결되던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다니는 전철을 광역철도라고 그래요. 광역철도. 그리고 또 우리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연쇄살인 사건 있죠. 그래서 2개 이상, 뭐 수원시, 화성시 2개 이상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사한다. 광역수사대, 광수대, 그러죠. 광수대. 광역이라는 말 우리가 신경 안 썼을 뿐이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은 다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 그거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광역계획권을 속하는 2개 이상의 도시 간의 장기 발전 방향. 어떻게 토지를 다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 그 옆에 경기도 성남시. 항상 제가 예를 들 때는 이 성남시 갖고 예를 들어요. 성남시. 전국에 어디서 수업을 하든 항상 서울하고 성남. 왜요? 제가 여기 살아요. 성남시, 분당 이쪽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수업을 하든 얘를 책에도 다 서울하고 성남시 얘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저 2개 관할구역 있는데요.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을 지정했다. 2개 관할구역 묶어줬으니까 얘를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면 된다?
광역계획권을 추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장기 발전 방향, 토지를 어떻게 이용 개발시켜 나갈지 발전 방향 제시해라 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두 개 도시 간의 기능 분담입니다.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 나눠가지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같이 발전시켜보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다고 그래요. 사람도 뭐 1,000만 가까이 되고요. 산업이 집중돼 있다. 그 말은 직장이 다 서울에 있다고 얘기죠. 특히 좋은 직장은 다 서울특별시에 있죠. 그래서 내 저 지방 사는데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면서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주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직장 옆에 집이 있어야 출퇴근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이 직장 옆에 집을 찾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주택의 수요가 많죠. 또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지니까 꼭 강남이나 소초 이런데 똘똘한 채 비싼 거 하나 사겠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더 급증.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우리 관할구역의 반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그래서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딱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웬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외국 같은 데 다녀보면 서울같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파트 그냥 50% 이상 빽빽하게 지어놨는데도 맨날 우리 서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주택난입니다. 주택이 부족한 현상. 주택난이 발생하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지고 이럴 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접한 위성도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성남의 분당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개발해갖고 주택난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들 개발해갖고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요. 우리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 같은데 신도시 개발해서 주거 기능을 분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두 개 도시 간에 똑같이 개발하지 말고 그걸 중복 개발을 지향하고 이런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같이 한번 개발시켜 보자.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얘는 광역계획권이 따로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우리나라에서 한 5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부산권, 마창진권, 뭐 대구권 해갖고 이 광역시하고 주변 지역의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따로 지정했을 때만 수립하는 특별한 계획이에요. 특수계획. 자, 이에 반해서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토지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그래서 도시군 이 말이 이제 이하에서 국토법에서 계속 나요. 도시군 계속 나오니까 일단 우리 도시군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시. 일반적으로 도시는 뭐를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개발돼갖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이런 개발된 곳을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할구역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그리고 성남시 같은 시, 특별시, 광역시, 시. 자, 이 지역들은 다 개발돼갖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저 시골의 군, 하동군 뭐 이런데 군을 도시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군은 그대로 그냥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자, 요거를 줄여갖고 세 글자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그리고 특별자치시, 이거 어디였어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들은 그냥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가로 묶어갖고 그냥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세 글자로 줄여갖고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그럼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4개 지역에 속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가 있고요. 자, 기본자하고 관리자하고 빼버리니까 다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이란 일단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 그래서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그럼 먼저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이 도시군에 쓰니까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자 붙는 것도 다 장기 발전 방향,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뒤에 말이 다 같네요. 다 뭐만 제시하는 거냐?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토지의 이용 개발 등에 대한 각종의 정책을 제시. 정책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목표.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지 목표 또는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공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를 여기 서초구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서초구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발전 방향 내놓는 것을 공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정책, 목표, 공약. 이 정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요.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 정책이라고 할 게 20세기까지는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위주로 그냥 열심히 개발. 그럼 딱 6.25 전쟁이 50년도에 발발해서 54년도에 끝났어요. 54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갖고 휴전이 됐죠. 휴전.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아주 찌질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원조 해외 원조 받고 찌질한 가난한 나라. 그런데 그래서 가난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산 깎고 논밭 메꾸고 새마을 운동해서 공장 짓고 해갖고 열심히 산업화 위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들어와갖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7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잘 사는 아주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개발시켜갖고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토지를 개발. 그런데 이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환경오염 시킨 거. 환경오염 문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2등이래요. 1등은 어디겠어요? 잘 아시네, 중국. 그 중국 다음에 우리 인구가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탄소 배출량은 세계 2위.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폐기물 같은 거 쓰레기 이거 저 동나무에 몰래 수출했다가 딱 걸려갖고 다시 반품받고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졌어요. 환경 생태계 다 파괴하면서 또 국토의 균형 발전 다 저해. 집중적으로 어디만 그냥 개발이 돼요. 수도권만. 지금 지방은 10년 새 소멸될 도시도 아주 널려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해요. 큰 문제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양극화, 빈부격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21세기에서는 토지의 이용 개발하는 목표가 산업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삶의 질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그래서 삶의 질 이 말이 그냥 어디든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옛날같이 환경 오염시키고 그런 거 아니죠. 환경 문제,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녹색 선장 그런 말들이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옛날같이 그냥 공장부터 때려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하여튼 생태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그 넓은 땅이겠죠. 그럼 넓은 땅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하겠다. 이런 서울특별시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거는 무슨 계획이 되는 거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 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있어요. 거기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옆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배너가 딱 있어갖고 그거 딱 눌러보면 2030년까지 서울특별시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 발전될지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옆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토지에 대해서 인천광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인천광역시의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제시하면은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인천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성남시면은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한다.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부르고요. 근데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수립하면 그거는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장기 발전 방향, 이 정책만 내놓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그냥 빈말로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자,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적 계획. 그럼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공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 두 개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에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없다 그 얘기요. 아무런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쭉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공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겪는 문화적인 충격이 돼요. 하여튼 문화적 충격이 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계획들은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출제 비중도 떨어집니다. 합쳐갖고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 비중밖에 안 돼요. 그닥 중요한 계획들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계획은 이거예요. 세 번째 거,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도 도시군 했으니까 이제 도시군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는 이름이 관리한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한 계획. 관리한다 이거 풀어갖고 얘기하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해요. 요거는 이제 새로 개발, 신도시 같은 거 개발. 정비예요, 정비. 정비라는 말이 뭐 있을까? 정비. 재개발. 다시 개발하는 것을 고쳐준다, 재개발한다 그랬죠. 그럼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정비, 재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곳은 그냥 보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집행한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됐다.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해요. 행위제한. 그리고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얘도 그냥 쭉 모르고 살은 거죠. 왜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대한민국에 내 땅 한 떼기가 없다. 다 토지 계획인데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를 규제하는 이런 계획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는 전문적으로 토지를 중개하고 하는데 중개사가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오는 토지계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반드시 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자, 요것도 계획도 그대로 위계질서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우리 공법은 그냥 위계질서예요. 그래서 행정청도 상급, 하급 행정청이 있듯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 계획도 다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더 상위계획이 돼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이 더 하위계획. 그럼 우리 계획의 위계질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계획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넓은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얘가 더 상위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제일 하위계획이 돼요.
그래서 위계질서상으로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하위 계획. 그래서 이 상위 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뭐 등등등 각종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한다 그래요. 이 주민의 의사 또는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하고 각종의 정책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냐 결정한다 그래.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자,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볼지 각종의 정책 방향, 미래사항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 미래사항을 제시. 그거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얘는 정책계획, 요거는 집행계획 또는 얘는 미래계획, 요거는 현재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갖고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단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결정하는 내용 저게 이제 6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종의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요. 이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래서 6개다 보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라고 그랬죠. 지문 5개를 줘야 되는데 법 자체에서 5개, 4개 또는 6개 이런 것들은 딱 물어보기가 좋죠. 그래서 항상 이 4개, 5개, 6개짜리는 요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을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럼 이제 1번. 자,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요. 2번에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 일단 1번하고 2번을 보면 자, 용도 구역 얘는 독자적인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독자적이라서 원래 법조문에서는 용도 구역의 이름을 그냥 쭉 나열을 합니다. 이름.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름으로 쭉 열거가 돼 있는데 얘들 4개 구역을 묶어갖고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도구역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이게 첫 번째 결정하는 내용인데 다 똑같은 말이 붙네요. 용도.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라고 그랬죠. 쓰임새.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뭐에 쓰임새를 정해주는 거냐. 다 토지계획이니까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청이 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 그 쓰임새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빠짐없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죠.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보충적으로.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뭐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고도지구라고 그래요. 고도지구. 우리 공항 주변 같은 데 있죠. 여기 김포공항. 이런 공항 주변 같은데 비행기 뜨고 내려야 되는데 높은 건물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공항 주변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건물 높게 못 짓게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가 또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용도구역 얘는 2번에다 따로 썼어요. 2번에 따로 썼다 그 말은 지역지구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한다 그래요. 다 독자적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4개가 각각 다 독자적인 거. 그래서 이 중에서 요 개발제한구역 얘가 제일 유명한 거죠. 개발제한구역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얘는 용어가 또 유명하죠. 이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그린벨트.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다.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이렇게 있으면 이 특별시 살기 편하고 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직장들 많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서울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인구와 산업이 유입이 돼갖고 서울특별시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좀 서울시 신도시 같은 거 많이 개발돼 갖고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가 뻗어나가다 보면 옆에 작은 도시 같은 거 다 잠식해 버릴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옆에 인천하고 딱 붙어 갖고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녹지에다가 띠를 둘러칩니다. 녹지의 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영어로 그린벨트. 녹지의 띠,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지정. 그래서 일체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서울특별시는 여기를 넘어가서 개발할 수 없다.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정해준다 그래요.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 구역 4개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럼 일단 이름 정도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땅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그럼 지정하면은 이제 효과. 이제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 못하게요.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 그거를 법률 용어로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이제 행위 제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이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우리 한정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해서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이거는 이제 관할구역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토지 이용의 밑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그림부터 싹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앞에서 들어봤네요. 기반시설이 뭐 있어요? 인프라라고 그랬죠.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반시설이 종류가 46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많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럼 이 46개 기반시설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거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나를 결정부터 합니다.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도로가 그냥 하도 막혀갖고 서울특별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로 같은 것을 일단 추상적으로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냐?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럼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그냥 추상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결정했어요. 도로 설치하기로 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그럼 시설 결정했다고 다음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이 땅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하게 돼요. 공사. 그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줄여갖고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요.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 그래서 이 도로 설치하는 공사하는 거예요. 3년, 4년 공사하고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도로가 딱 설치가 된 거죠. 개통해갖고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관할구역에 도로라든지 전철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뭐를 설치할 거냐?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애들 다닐 학교도 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얘가
첫 번째로 제일 긴 말 중에 하나죠. 이거 9글자가 돼요. 9글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저야 그냥 맨날 일주일 내내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입에 쫙쫙 붙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침묵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은 똥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읽어보라고 그럴 때 자꾸 읽어봐갖고 이런 말을 익혀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말들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요. 우리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주위에 시설 사업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도로를 뭐 포장 공사하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 같은 거. 그게 다 무슨 사업 하는 거냐? 그 시설 사업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딱 가갖고 공사 현장 인부한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들어야 돼요. 전철 밑에 그 전철 지하철 놓고 있죠. 그것도 다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시설 사업 하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말을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해야 이게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를 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이런 용어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요거는 앞에다 신자 붙여주면 되죠. 신도시 개발. 종전에 없던 신도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정비 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러면 관할구역의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3번하고 4번에서 사업이 또 3개가 나옵니다.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죠. 이게 각각의 사업들이에요. 다 대규모 막 뭐 10년 막 이렇게 걸리는 큰 사업들인데 이 3개 사업은 공통점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3개 사업은 묶어 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3가지가 있어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3개를 우리가 합쳐 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맞아요.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을 통칭해갖고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게 그대로 29회 때 그냥 우리 공법 1번 문제입니다. 재작년 공법 1번. 국토법에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모두 고르셔. 그럼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게 3개 사업 찾는 게 1번 문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첫 시간부터 딱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놈의 도시군 계획 사업 얘는 만 번은 할 거예요. 10,000번은 이놈의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거 딱 1번 문제로 물어봤다. 그럼 반가운 거죠. 반가운 거. 그래서 이런 선물 같은 문제 이런 거 맞히라고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말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지금 6개 비슷한 말들이 나왔죠. 자, 좀 들어도 그냥 보세요.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얘가 1번이요. 도시군 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다섯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섯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지금 6개 법률 용어를 쫙 읽어봤어요. 이게 다 다른 말입니다. 다 다른 말인데 처음 할 때는 다 비슷하죠. 뭐 도시군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런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걸 구분하는 능력, 그거를 변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변별력은 절대 한 방에 갖고 한 번에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할 때 아주 충격이 크죠. 이 3번째 시간 들어오니까 사람이 급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이 큰데 이거를 똑같이 우리 1, 2월 달에 또 해요. 그때는 이제 많이 들려요. 3, 4월 달에 와서 또 해요. 똑같은 거. 그럼 그때는 다 들려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갖고 용어는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이런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공법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다 똑같은 말, 이 지구자가 붙어요. 그럼 또 지구. 여기서 지구는 뭐 지구를 떠나라 그 지구가 아니고 관할 구역의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를 붙여요. 지구, 디스트리트.
영어로 하면 디스트릭트. 발음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구. 우리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는 뭘 붙인다 그랬어요? 광역자 붙인다 그랬죠? 마찬가지.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를 붙여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흥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 그래요.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현재 다 존재하는 계획들.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완전 넓어요. 그럼 이 넓은 관할구역 전부를 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려면 조사만 그냥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 우리 예를 들어 갖고 학원이 있는 동네, 서초동. 서초동에다가만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초동은 특별시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구분해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지구 단위 계획. 서초동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갖고 쓰고요. 그럼 무슨 동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지 먼저 구역을 지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요. 그럼 서초동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다. 뭐로 부르는데요? 서초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줄여갖고 서초지구. 줄여갖고 부릅니다. 서초지구. 그래서 주위에서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 많이 있죠? 뭐 들어봤어요? 많이 있다면서요? 여기 옆에 논현지구도 있고 역삼지구도 있고 뭐 위례지구, 마곡지구 이런 게 상암지구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위에 널려 있는 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줄여갖고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그 관할 구역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붙은 것들 다 공통점은 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싹 개발되는 것. 그런 데가 무슨 지구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자, 얘도 이름이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럼 얘는 일단 본질은 뭐냐? 본질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용도구역인데 2번에다가 쓴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왜요? 종래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이름대로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을 억제. 그런데 거꾸로 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름만 보면 입지규제, 이 규제라는 것을 뭐 해준대요? 최소.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럼 입지라는 말만 알면 되겠네요. 자, 우리 입지. 저 학개론에서 입지론에서 배울 거예요. 입지론. 입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입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공장 같은 건물이 어디에 건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것을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입지론. 그래서 입지는 한마디로 건물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 건축을 규제. 이 건축 규제를 뭐 해주는 거냐? 최소. 건축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나 뭐 성남이나 아파트 아니 건물 100층 짓고 이런 거 안 돼요. 다 그 밑에 보면은 대통령 뜨고 내리는 군사공항 있죠. 서울공항. 그런 공항이 있어갖고 100층짜리 건물이면 위에 올라가서 다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이 누출될 수가 있으니까 100층짜리 이런 거 못 짓는 거예요. 다 충수 제한 딱 들어가는데 우리 근데 서울에 100층 넘는 건물 있죠. 123층 1호대 그거 가봤어요? 1호대? 제2롯데 타워인가? 제가 또 가봤죠.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거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그 123층 올라가는데. 근데 비 오는 날 가갖고요. 5만 원 내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5만 원만 그냥 버리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123층 그런 거 서울에 그냥 못 짓는 거예요. 뭐가 지정된 거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 지정해서 규제, 충수 규제 이런 거 다 풀어주니까 100층짜리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종래 용도 구역과 성격이 정 안 되니까 6번에 그냥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그건 6개입니다. 이 6가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결정하는 내용, 이 중에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 4개 주고 5만 거 하나 딱 껴갖고 물어보기 딱 좋죠. 그래서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앞글자 용, 기, 도, 지, 입 그대로 앞글자 따갖고 이거 앞대가리 딴다 그러는데 앞대가리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앞글자 따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그래요. 용용, 기도, 지, 입 그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도 이거 우리 용용, 기도, 지 역시 시험 볼 때까지 그냥 마르고 닳도록 10,000번 이상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입에 찰떡같이 붙어요. 용용, 기도, 지, 입 그렇게 입에 그냥 딱 붙어갖고 시험에 또 물어보면은 또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행위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갖고 여기다가 도로 설치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기에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땅 안 판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이 땅 강제적으로 뺏어갑니다. 그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을 수용한다 그랬죠.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은 내가 팔기 싫다고 못 파는 게 안 파는 게 아니죠. 그냥 강제적으로 뺏어갑니다. 수용. 이런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일단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 6개 보는 것도 그냥 만만치가 않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선계획 파트라고 그래요. 선계획. 자, 여기까지 그대로 좀 교재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항상 수업할 때 순서가 이래요. 제가 설명부터 싹 하고 그대로 이제 교재 갖고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잘 집중해서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71페이지. 저거 2번의 용어 정의. 자,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게 그대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또 유치하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 그럼 틀려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광역자 붙으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이렇게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시면 돼요. 얘들은 그냥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우리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치면은 특, 광, 시, 군. 특광시, 군. 이거를 3글자로 줄여갖고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자,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3번째 줄의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자 또나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또나미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가 2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뭐 100점. 그럼 밑으로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리고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2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거기다 그렇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거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 비구속적 계획. 그닥 중요한 계획들 아니죠. 그 다음 이제 4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생략. 이제 앞으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오면 그냥 알아서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세요.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그거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요거를 2글자로 집행.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다. 그럼 거기에 쫙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각종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각종의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 즉 정책을 다음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자, 우리 6개 앞글자 그대로 용, 기, 도, 지, 입. 용용, 기, 도, 지, 입. 근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개발 제한구역, 개자에다 동그라미. 도시 자연보호구역, 도자에다 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할 때 수.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개, 도, 시, 수. 이 4개 구역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따로 좀 써두시고요. 용도구역. 그래서 용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제 완성.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 다음 밑에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얘가 재작년 30회 그냥 한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 한사이 지구자가 붙으면 의미는 뭐라고요?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으세요. 일부에 대하여.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기서 딱 끊습니다.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재작년 한 문제요. 길어가지고 우리가 끊어갖고 읽었는데요. 요 끊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요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요거 연결해갖고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들어와서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 그러면 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X.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옵니다. 아니 맨 끝에 무슨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니 그 1초 전에 읽고 물어봤는데 딴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앞부분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따로 뭘로 부르는 거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이름만 불러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봤듯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전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그냥 원칙대로 무슨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일부 서초동 이런 일부에다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구분해갖고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게 따로 불러준다. 다 본질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 그럼 맨 앞에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겠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름만 따로 불러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들은 또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기반시설. 자, 얘는 우리 시험에 24회부터 28회까지 5년간 기출. 그리고 올해 32회 시험에도 그냥 한 문제. 완전 잘 물어보는 용어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그 동그라미 1번의 교통시설부터 동그라미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갖고 그 쭉 종류들이 열거가 돼 있죠.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1번에 보면 교통시설이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다 교통과 관련되는 시설이니까 얘들을 다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공간시설. 3번에 유통공급시설, 공급시설이니까 그 옆에 보면 수도 있죠. 수도, 전기, 가스, 뭐 통신시설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는 거니까 공급시설 뭐 등등등 해갖고 자 교통시설부터 7번에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구분해갖고 종류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 우리 끝에 보면은 등 이렇게 끝나죠. 등이라는 게 더 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만 총 46가지가 있어요. 46개. 그 46개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부터 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기반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냐? 도시
군계획 시설로 따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기반시설은 4글자고 도시군계획시설은 7글자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통칭,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통칭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 그럼 그 결정된 한 개는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구분을 하고 쓰는 거예요.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도시군계획 사업. 자, 얘가 또 29회 때는 우리 공법 1번 문제였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끝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3번도 끝에 보면 정비사업. 그래서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얘들을 다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하면 3개가 있다.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다음 밑에 국가계획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요거까지만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또 3번째 시간에 어때요? 어떻게 할만 하겠어요? 뭐 충격이 너무 커요? 말도 안 나와. 자, 아무튼 그래서 공법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을 해도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11월, 12월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나중에 내년도 막 3월 이후부터는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늦게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막 어려운 내용들 들어가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1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중개에서 또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한 명씩만 좀 손잡고 좀 데리고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처음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하여튼 가방 싸는 거는 세계 1등이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인데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 공법 재밌게 진행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저는 화요일 날 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요일별로 선생님들 다 다르니까 이제 구경들 쭉 하시고 무슨 동물원도 아닌데 선생님들 싹 구경하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